최근 과학기술계에서 R&D 혁신의 묘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 보입니다. 2014년 어떤 노력들이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2015년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최근 이 국가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의 배경은 또 무엇이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부 투자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 전체 예산의 5%인 19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이자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높이느냐 이런 대책을 찾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도 뭐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 혁신 방안 마련 과정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R&D 혁신 토론회 서울, 대전 이런 데서 개최를 해가지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 이런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볼 때는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연구 성과의 확산, 실용화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번 대책의 초점 같은데요. 네. 아마 이번에는 기필코 보다 근원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어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연구 성과 활용과 실용화 관련해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던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대체 뭡니까? 혹시 데스밸리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네, 못 가봤습니다. 데스밸리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2시간 가면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거기가 여름에 더울 때는 무려 한 57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굉장히 척박하고 어떤 그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구 성과 확산 및 실용화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지어낸 것 같고요. 네네. 이 문제가 꼭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저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이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렵다. 연구 성과가 이렇게 실용화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구 개발성의 활용과 또 실용화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뭐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던 건데 그동안 쓰이지 않던 데스밸리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지요. 과학기술은 뭐 계속 있어 왔고 네. 또 연구 성과의 실용화도 뭐 있어 왔을 텐데 왜 갑자기 생소하게 뭐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느냐.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그 창조경제 실현 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연구 성과의 그 실용화 이런 다양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하면 현장에서 너무 이 실용화에 좀 편중된 정책을 편다 이런 걸 우려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 데스밸리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대두가 되느냐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지고 60년, 70년대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선진 기술을 모방해서 소화, 개량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죠. 그러니까 데스밸리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죠. 바로 실용화시키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총 연구 개발 투자가 지금 60조 원입니다. 거의 60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GDP 대비 지금 세계 1위고요. 네. 네. 또 절대 규모로 볼 때도 세계 6위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업부설 연구소도 지난 5월 달에 3만 개 돌파를 했고요. 대학도 이제 지금 교육을 걱정할 정도로 연구를 지금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공 섹터, 공공 부분의 연구가 이제 더 이상 개발 실용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기초 원천 쪽으로. 그러니까 개발에서 응용, 또 응용해서 이제 기초 원천 쪽으로 간 거죠. 네. 또 기업이 지금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누군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영역이라든가. 지금은 바다 밑에 숨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공 부분의 영역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영역이 기초 원천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바로 실용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당면하는 것이 이제 소위 데스밸리죠, 이제. 네. 그래서 데스밸리는 기초 원천 연구 성과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계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영역이 기초 원천 연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데스밸리는 꼭 넘어야 하는 곳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죽음의 계곡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비책은 없을까요? 그런 비책이 있으면 아마 데스밸리라는 말이 없었겠죠. 오직 어려웠으면은 예.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도 죽음의 계곡이다 할 정도로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 단방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만 효과가 있죠. 원인을 잘 모르는데 엉뚱한 대책이 있으면 안 되죠. 뭐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 대책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단편적인 피스밀식으로 이게 단편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네. 보다 종합적으로 근원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원천 성과가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 모자란다. 그게 문제라고 파악이 됐다면은 그 뒤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연구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연구 주체가 있다든가 네. 이걸 육성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로 하여금 당신들이 실용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은 원래 지금 이제 기초원천으로 가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야 될 입장인데 네. 이쪽에 와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쪽은 누가 담당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것이 꼭 기업화, 실용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 라이선싱 아웃을 한다든가 또는 기술 이전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지금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기관마다 그 작은 규모의 기술 이전 조직, 그 TLO가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된 임자를 찾아줄 수 있느냐 기술에 대해서 쉽지 않죠. 그래서 과연 각 기관에 있는 소규모 TLO를 규모를 키우는 게 답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을 육성하는 게 중요한지 고민해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 R&D하고 이제 민간 R&D가 있으면 민간 R&D의 한 반 이상을 쓰는 곳이 국립보건원입니다. 보건 의료기술을 하는 곳인데요. 네네. 그 보건의료원 안에는 암 연구소라든가 뭐 눈 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구소가 27개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요 각 연구소에서 나오는 성과를 기업화 이전을 전담하는 기구가 그 NIH 그 국립보건원 원장 직속으로 그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전담해 주는 것을 아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수한 연구 성과가 나왔는데 이게 수요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게. 네? 그렇다면은 그게 문제라면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연구 수행 전 주기에 걸쳐 가지고 수요 지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60조 원 국내 투자가 60조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60조 원이라는 것이 전 세계 각국이 쓰는 연구 개발 투자의 한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97%가 나라 밖에서 쓰이고 있는데 얘들이 과연 어디에 이 돈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 경쟁 가능성이 있는지 네. 또 계획대로 이제 제가 의도한 바 연구 성과를 냈는데 그러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건지 과연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와도 꽃을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이걸 결정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길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데스밸리를 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도, 규제, 없애야 될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들은 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규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드론이라는 걸 소개하던데요. 드론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과연
거기에 따른 규제를 풀 것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죠. 네. 이미 성과가 나온 뒤에 그걸 찾다 보면 늦죠, 이제. 그러니까 실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새로운 제품 기술이라는 것이 초기 시장을 개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초기 시장을 개척해 주는 노력이라든가 네. 또 기업화에 들어가는 어떤 신기술 금융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완해야 되고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 부처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서 네.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시대화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네. 우선 급한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세계 퍼스트 무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갈 때 아마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우수 성과를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죽음의 계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새해에는 공공연구 성과들이 꽃을 피워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